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물건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재건축 물건이에요. 재건축 물건이고 부산입니다. 부산의 재건축 물건인데 일단은 시간이 막 넉넉하게 있진 않아요. 막 넉넉하게 있진 않아서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하면 빠르게 임장을 가셔서 바로 입찰을 하셔야 될 물건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날짜도 많지도 않지만 재건축 물건 같은 경우는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돼요. 꽤나 되다 보니까 만약에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면 빠르게 결정을 해서 임장도 가보고 바로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은 부산에 있는 물건이에요. 부산에 있는 물건인데 소규모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물건인데 지금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물건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0-1069660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고 전용 25평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해서 임의경매로 해서 나왔고 소유자 채무자가 개인이에요. 채권자도 개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12월 달에 나왔다가 지금 한번 변경됐어요. 일자가 물건 속달리에 보면은 채권자가 매각일을 이제 변경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변경이 됐고 사진 한번 봐볼게요.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지금 뭐가 느낌이 오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성공적인 사업 추진 기원한다. 건설사들이 엄청 많이 붙였죠. 뭐 대림건설, 중흥, 또 우미건설, 반도건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GS자이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조합 설립 뭐 동의율 75% 돌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합 설립 됐습니다. 올해 1월에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절차 관련해서 뭐 이렇게 대림건설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사업 진행 속도가 또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다 장단점은 있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대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가지로 좀 잘 찍어 주셨는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 일반적인 뭐 사진들 여기 보면은 뭐가 보이죠? 기차인지 지하철인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상철 이게 뭐죠? 동해 그 라인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일단은 권리를 한번 봐볼게요. 낙찰자가 아니면 매수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5층 중에 4층이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살 건 아니죠. 크게 상관은 없고 하지만 이제 투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이게 진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세든 월세든 해서 일단은 투자금을 가장 적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4층이면 뭐 썩 좋은 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초등학교 인근에 있어요. 이따가 사진 볼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도시철도 4호선 그리고 부산 울산 전철 그러니까 전철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겼고 뭐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다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했고 말소 기준 권리 여기서 나와 있는 말소 기준 권리 이따가 볼 텐데 이것보다 전입일자가 앞에 있으니까 대항력도 있고 또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돼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도 이따가 볼 거고 이렇게 3,500만 원 보증금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봤더니 뭐가 전입이 되어 있고 소유자의 모친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족으로 보이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이거 봐볼게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근저당이 2014년 2월에 잡혀 있는데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아래 거는 다 소멸이 되니까 우리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이 개인인가? 일단은 이분이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각 결정 기일을 변경 신청을 해서 이게 원래 작년 12월에 나왔던 게 지금 3월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등기부인데 소유자가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압류 가압류 여기네요.
캐피탈이네요, 캐피탈. 아까 현이 개인이 아니라 캐피탈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안 갚으니까 캐피탈에서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근저당을 잡았던 거를 경매 신청을 한 건데 캐피탈에서 계속 매각기를 변경을 해서 왜 변경을 할까요? 얘네들 돈이 혹시나 채권을 다 회수를 못하게 될까봐 계속 매각기를 변경을 해서 흔히 말하는 노출을 계속 시키는 거죠. 이 물건에 대해서 노출을 계속 시켜서 노출을 많이 시키면 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으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물건은 가만히 놔둬도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될 거예요. 감정 시점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감정 시점이 보세요. 2020년 9월 달에 감정을 해서 2억 8,800이 나왔어요. 지금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얼마일까요? 아무래도 이 2020년 때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도 이 정도까지의 사업 진행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억 8,800이 나온 건데 지금은 얼마인지 볼까요? 한번. 실거래가가 4억 7천이에요. 면적 동일합니다. 동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작네요. 이거거든요, 지금. 경매로 나온 거는 이거예요. 84제곱미터. 그리고 공급으로 따져보면 98인데 93이죠. 93이 작년 12월에 4억 7천에 실거래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로 나온 물건의 시세를 보면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가 5억입니다. 5억이 다 넘어요. 5억 1천, 5억 5천도 있고. 근데 지금 2억 8,800이면 상당히 싼 거다. 실거래가를 봐볼게요. 이게 감정 이때는 맞았어요. 봐보세요. 아까 이거를 보면 가격 시점이 2020년 9월이었죠. 2020년 9월이었는데 보면 여기도 2020년 5월 이때는 2억 7천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 감정 평가 금액이 맞은 거죠. 하지만 시점이 감정평가했던 시점이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감정평가했던 그 금액이 맞았는데 이후에 얼마가 뛰었습니까? 지금 2억이 넘게 뛰었어요. 이 사이 동안 2억 정도가 넘게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억 8,800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들겠죠. 무조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얼마에 되겠냐, 얼마를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겠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물건이 좋으면 모르겠어요. 이제 높게 쓰면 무조건 낙찰을 받는 건데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대출 여부, 투자금 여부, 내가 얼마 가격에 매도하고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이게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반도보라 맨션 이게 나온 거고, 부산 같은 경우는 소규모든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든 그냥 쉽게 말해서 부산 전역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진행 중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소규모 재건축이지만 이것도 그렇고 이 옆에도 그렇고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건데 바로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낭민 1주택 재건축 여기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도 수안 2 주택 재건축 하고 있고, 수안 1 주택 재건축, 수안 1, 수안 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부산 4호선 이렇게 있고, 지금 이게 해당 물건이 여기입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있고, 또 여기도 좀 멀긴 합니다만 여기도 있고, 중학교는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하철 타면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리고 마트도 보이고, 위치가 일단은 교통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학교도 주변에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시설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KB 시세를 한번 봐볼 텐데, KB 시세가 중요한 거는 대출이죠. 대출 때문에 우리가 KB 시세를 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데 이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가 2020년 10월에 4억 4천이 됐어요. 5층 4억 4천, KB 시세가 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KB 시세로 보죠. 이게 주택 수에 따라서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아마 조정대상 지역일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1주택이라고 하면 한 40%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느낌인 거고, 여기 조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일단은 시세가 높다라는 거는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는 거죠.
감정평가 금액은 2억 8,800인데 KB 시세는 4억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곱미터인데 이거는 2억 2천에 됐었던 적이 있네요. 근데 이것보다는 아까 그 데이터가 맞겠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건 시세로 봤을 때는 동일한 평수 최신으로 봐볼게요. 5억 5천, 5억 1천, 5억 3천, 5억 4천, 4층이에요. 동일한 층수예요. 5억 4천. 이렇습니다. 그러면 매매 말고 전세 봐볼까요? 전세 없고, 월세? 월세도 없어. 전세 월세 없네요. 전세 월세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이력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한 1억 5천, 과거에 이 평수로 봤을 때 1층이 1억 3천이었던 적이 21년 2월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게 있고, 또 다른 거 봤을 때는 2018년도에 1억 4천에 계약을 한 적도 있고 하네요. 만약에 얼마의 낙찰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4억에 받고 대출 1억 6천 받고 1억 2억 6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면은 내 돈이 들어가면 2억 넘게 있긴 있어야겠네요, 돈이. 그리고 얼마의 입찰가를 적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지만 그냥 만약에 대출 된다고 보면 40% 되면 4억에 써서 40% 대출 받으면 4억에 들어가서 1억 6천 대출 받고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죠? 2억 4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취등록세 당연히 내고 빼고 일단 계산해 볼게요. 대출 1억 6천 받고 내 돈이 2억 4천 들어가고 전세를 뭐 1억 5천 받는다 하면 앞에 근저당 없애도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1.6 대출, 전세 후순위죠. 이게 후순위고 대출이 선순위죠. 근데 이거의 합이 얼마죠? 3억 천이죠. 근데 KB 시세가 4억이에요. 그러면 시세 안쪽에 들어오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을 들어주면 이 사람이 후순위라 하더라도 돈을 떼일 염려는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은 해요. 그러면 1억 5천, 처음에 내 돈이 2억 4천이 들어가도 나중에 전세를 뭐 1억 5천에 맞춘다 하면 내 돈은 최종적으로 9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꼭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뭐 주택 재건축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아요. KB시세 받고 현재 매물 받고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있는데 아마 2억 8,800에 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있는 거지. 배당표 봐보면 4억이라고 하면 이렇게도 나오긴 나오네. 이 정도 인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나옵니다. 뭘 돈을 많이 빌렸네. 채권 재고액 합이 아까 얼마였죠? 예, 이러다 보니까 4억에 낙찰을 받아도 인수할 금액은 생기긴 생기네요. 근데 뭐 크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감정 시점이 1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이 많이 싼 거예요. 많이 싼 거다 보니까, 많이 싸니까 아마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많이 들어올 건데 판단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버해서 쓰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이거든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 목적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써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임장을 가서 주위에 재건축되고 있는 상황이나 분위기 같은 것도 느껴보시면 좋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임장을 안 가고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랑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은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혹시 관련돼서 질문이나 아니면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